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호남선 KTX 개통식이 오늘 광주 송정역에서 열립니다. 첫 운행은 내일 새벽 5시 20분으로 서울 용산에서 광주를 향하는 KTX 열차가 역사적인 기적을 올립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남도 학숙이 오는 2018년 하나 더 생깁니다. 광주 서구 1 선거전이 여야 중앙당의 대리전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무소속과 군소 후보들은 인물을 알리기에 안간힘입니다. 사학 비리로 잡음이 끊이질 않는 홍복학원에 대해서 광주시 교육청이 학원 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 파견을 검토 중입니다. 광주와 서울 용산에 있는 호남 고속철도가 착공 5년여 만인 오늘 개통식을 갖고 내일 새벽부터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갑니다.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어서 교통 편리는 물론 지역민 삶에도 큰 변화가 일게 됐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호남으로 가는 길, 빠른 길! 고속철 시대가 시작된 지 11년, 착공된 지 5년 4개월 만에 광주 송정역과 서울 용산역을 연결하는 호남 고속철도가 오늘 개통됩니다.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었지만 광주와 수도권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어 시간과 물류 비용을 줄여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광주와 전남, 남도는 미래로 세계로 향하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된 것 같습니다. 코레일과 광주시,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오늘 개통식에서는 지역민의 염원이었던 호남선 KTX의 개통을 축하하고 안전한 운행을 다짐할 예정입니다. 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광주 송정에서 목포까지 KTX 호남선 2단계 노선에 대한 입장이 나올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의 첫 운행은 내일 새벽입니다. 새벽 5시 20분 서울 용산에서 광주로 향하는 KTX 열차가 역사적인 기적을 울리고 10분 뒤 광주 송정에서 서울 용산행 KTX가 출발합니다. 운행 횟수는 상하행선을 합쳐서 예전보다 4편 늘어난 하루 48편. 걸리는 시간은 최단 1시간 33분, 평균 소요 시간은 1시간 47분입니다. 경사가 있을 때 더 자주 가볼 수 있고 좀 더 친구들도 자주 만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시속 300km의 속도로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은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됨에 따라서 지역 교통과 쇼핑, 문화는 물론 지역민의 삶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오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호남선 KTX 1단계가 공식 개통 시점에까지 2단계 사업은 노선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부 입장을 뒤집은 기획재정부안은 예산 절감을 내세웠는데 경제성은 물론이고 고속철 취지나 안전성도 담보되지 않았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기존 정부 입장을 한순간에 뒤집은 기획재정부안의 목적은 딱 하나, 예산 절감입니다. 기존선을 개량하고 무안공항까지 지선을 깔면 무안공항과 나주를 경유하는 노선보다 1조 원가량 건설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 민심은 물론 국토부와 전라남도도 기재부 안대로라면 현 정부에서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을 급하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노선이 아닌 거를 우리 도에서는 좀 수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더라도 올바로 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선을 활용하겠다는 기재부안은 수많은 모순을 안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운행 속도가 시속 200km 이하로 저속철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종착역이 목포와 무안공항으로 이원화돼 연간 50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또 일반 열차와 KTX가 같은 철도를 사용하게 돼 운행 효율성과 안전성 문제도 함께 제기됩니다. 지선으로 연결된 무안공항은 기차를 갈아타거나 운행 편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 공항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고속철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무한 국제공항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재 건설 중인 서해안철도를 호남선, 남해안철도와 잇기 위해서는 목포, 무안공항 구간에 고속철도 구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따로 건설하면 예산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시가 KTX 개통에 맞춰 교통과 문화, 관광, 도심 정비 등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시는 송정역을 경유하는 2개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3개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한편 시외버스와의 환승 체계도 강화했습니다. 또 한글과 영어, 중국어 등으로 남도를 대표하는 관광지를 알리는 관광 홍보물을 만부 배포하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도 시작합니다. 이와 함께 송정역 주변 반경 1km 이내에 있는 빈집과 폐가에 대한 정비 등 주변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호남고속철도의 요금 인하를 코레일에 촉구했습니다. 광주 상인은 호남고속철 개통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2005년 호남선 KTX 분기역이 충북 오송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운행거리가 늘어났는데 당초 요금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인은 정부의 약속 이행과 호남고속철 조기 정착 등을 위해서라도 요금 인하 등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봄비는 오늘 새벽에 모두 그쳤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서 안개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가시거리 현황 보면 광주가 600m, 여수 100m, 목포 300m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답답할 정도입니다. 오늘 출근길에 각별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구름 많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광주가 15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낮에는 2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을 6, 7도가량 크게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광주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죠. 이번 주 후반에는 광주에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자녀들을 수도권으로 대학 보내시려면 먼저 주거 걱정부터 하셨을 텐데요. 2년 뒤부터는 걱정이 조금 줄어들게 됐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남도 학숙이 오는 2018년 하나 더 생길 예정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이른바 인서울. 수도권 대학에 자녀를 진학시키고도 비싼 주거비와 원룸촌 치안이 늘 걱정인 부모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남도학숙은 월 15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다 믿고 맡길 수 있어 인기가 좋습니다. 경쟁률도 세고 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지방에서 서울로 학교를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비도 줄일 겸 해서. 실제로 최근 3년간 남도학숙의 경쟁률이 평균 3.1을 넘나들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 학생 가운데 서울 지역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약 2만 3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높은 수요를 고려해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480억 원을 공동 투자해 서울 은평구청 별관부지를 사들인 뒤 6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제2의 남도학숙을 직접 짓기로 했습니다. 850명의 학생이 생활하고 있지만 현재 입사 경쟁률이 3대 1에 달하고 있어 제2의 남도학숙이 필요하다는 시도민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기존 남도학숙이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어 중앙대와 서울대 등 서울 서남부권 대학교와 가까웠다면 새로 생길 제2 남도학숙은 연세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등에서 가까워 북부권 대학생들이 선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사는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늦어도 2018학년도 1학기에는 제2의 남도학숙이 완공돼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해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혁신도시 악취의 원인으로 꼽히는 호혜원 축산단지에 대한 폐업 보상 절차가 시작됐지만 보상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나주시는 호혜원 축산단지 시설물과 축산물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보상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또 4월 중순쯤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호혜원 주민들과 보상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보상을 위해 확보한 예산이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 80억 원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일괄 보상 비용에는 턱없이 모자라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와 광주 테크노파크가 에너지와 친환경차와 관련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한전 등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참여해 창업과 기업 지원 사업 등을 설명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연구개발 사업과 중소기업 기술개발,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안내했습니다. 광주 서구을에서 펼쳐지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 열기가 뜨겁습니다.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두 거대 정당들이
후보 지원을 위해서 당 차원의 화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반면에 무소속과 군소정당 후보들은 나홀로 이름 알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이 정승 후보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정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새누리당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위가 광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한쪽 날개로 날아온 새에 이번에만큼은 양쪽 날개로 날 수 있도록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정말 복걸을 하고 싶습니다. 새누리당의 화력 지원에 다급해진 건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표 등이 참석하는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조영택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당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실망도 있지만은 그래도 강한 야당이 필요한 거 아니냐, 또 통합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 하면은 야권 분열보다는 통합을 선택해 주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 강은미 후보는 서구에서 구의원과 시의원까지 거친 진짜 지역 정치인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결국은 선거는 후보를 보고 찍는 겁니다. 그래서 발로 열심히 뛰면서 지역민을 만나는 게 그게 가장 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소속 조남일 후보는 통합진보당 해산의 부당함을 알리며 노동자 농민들의 표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갑을 채워드리겠습니다. 그 지갑을 채우는 방법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금 폭탄에 맞았습니다. 부자들한테 세금을 다시 걷어서 우리 서민들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 무소속 천정배 후보는 이름은 많이 알려져 있는 만큼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최대한 많이 보이는 게 선거 전략입니다. 저런 거대 정당의 독점 기득권을 반드시 이번에 우리 서구울 주민들의 이 가장 대한민국에서도 정의롭고 수준 높은 서구울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바꿉시다. 서구울의 선거 판세는 어느 후보가 절대적 우위를 보이지 않는 혼전 양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유권자들의 선택에 전국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윤재만 김대중 컨벤션 센터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가 어떻게 채택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 결과 윤 내정자의 전문성과 자질이 부족하고 준비도 부족했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특위는 적격이나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도덕성과 업무 수행 능력 두 부문에 나눠서 장단점을 기술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백마산 승마장에 대해서 사업자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고발 조치는 백마산 승마장이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고 건축 허가를 받은 데 따른 것입니다. 영산강 환경청은 이와 함께 광주시에 서구청에 대한 직무감사를 요청해 결과에 따라 서구청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도시에서 흙탕물이 나온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흙탕물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들었는지 밝혀지지 않으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주민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세면기에 받은 수돗물이 누렇습니다. 이 수돗물을 사용한 정수기 필터에는 누런 이물질이 끼어 있습니다. 흙탕물 수돗물이 나온 지 한 달여. 음식점은 수돗물 대신 생수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300리터 이상의 생수를 쓰는 이 식당은 LH에서 제공하는 생수를 수시로 가져다 나르는 불편이 일상이 됐습니다. 일하는 자체가 두 번은 번거롭죠. 왜냐면은 수돗물로 하면 바로바로 해서 일할 수가 있는데 이거 가져오는 것도 일이는 거고 저희들한테 신경 쓰고 또 물이 단수가 돼 있기도 하고 가끔씩. 아토피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혹시 탈이 나지 않을까 생수로 잔여를 시키고 과일과 야채도 생수로 다시 한번 씻습니다. 밥 같은 거는 생수로 쌀을 씻어서 과일 같은 경우도 그냥 우선 이쪽에 나온 물로 해가지고 생수로 씻어 먹고 그랬습니다. 세탁이나 목욕을 위해 나주 시내나 광주 남구를 오가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LH공사 등 혁신도시 3개 시행사는 이런 폴리픽이라는 특수재질을 이용해 상수도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일종의 저희가 이제 청소를 하고 다 수질 검사 의뢰를 해도 전혀 이제 기준치 이하로 아무 문제는 없는데 주민들이 뭐랄까 불신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수돗물에서 왜 흙탕물이 나왔는지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영업적인 부분에서 손님들이 믿음이 안 가니까 저희는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래도 이제 꺼림직하죠. 대책반은 수돗물을 언제부터 마셔야 된다고 고지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채 다시 한번 수질 검사를 통해 주민 불신을 잠재운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수돗물을 계속 외면하면서 수돗물 공급 정상화는 당분간 힘들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둔 광주시가 노점상 관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시는 동구 전남대병원 응급실 앞과 서구 금호동 서구문화센터 주변 등 22곳을 노점상 밀집 지역으로 파악하고 보따리상과 차량형 노점상 등 3,700여 개를 관리 대상에 올려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차량과 대형 천막을 동원한 기업형 노점을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생계형 노점상은 현장에서 계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학 비리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홍보학원에 대해서 광주시 교육청이 수술칼을 빼들었습니다. 설립자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 학원 임원에 대해서는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 파견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7개 학교 법인의 교비 90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화 씨. 이 씨를 돕기 위해서 법인의 이사들은 정기 예금을 해약하고 수익성도 필요성도 없고 사실상 학교 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 씨의 땅을 비싸게 사들이는 의결을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원상 회복을 요구했지만 법인 측은 버텨왔습니다. 시교육청은 법인 임원 9명의 승인을 취소하기로 하고 관련 청문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7가지 정도가 사립학교법 위반 또는 초중등교육법 위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법인 측은 교육청의 제재가 형평성이나 비례 원칙에 맞지 않고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임원 승인 취소 등의 제재는 부당한 결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교육청은 보름 동안 임원 취소 관련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법인 측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한편 홍복학원 임원 취소 관련 행정소송을 판사 시절 법인 쪽 손을 들어줬던 장병우 변호사가 맡게 돼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어제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기아와 SK의 시즌 첫 맞대결이 짙은 안개로 취소되면서 기아는 오늘 다시 3연승에 도전합니다. 선발로 예정됐던 스틴슨이 그대로 마운드에 올라 한국 무대 첫 승을 노리고 SK도 예정대로 김광현을 내세웁니다. 김주찬 선수는 허벅지 이상으로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습니다. 유대회 소식입니다. 개막을 93일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조직위원회는 참가 선수들에게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수촌 병원장 겸 의료지원단장에 김영진 전남대병원 교수를 위촉했습니다. 선수촌 병원장은 선수촌 병원과 지정병원, 의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사항 총괄과 함께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지정병원 운영관에는 조수영 조선대병원 교수가 위촉됐습니다. 삼성이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2019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공식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삼성으로부터 2개 대회 모두를 후원하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대회 준비를 위한 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삼성은 이번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최고 등급인 프리미엄 파트너로 참여해 대회 운영에 필요한 주요 전자제품을 후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